일단 벌레는 너무나도 좋은 식재료예요. 영양학적으로 보나 그리고 또 보관도 용이하죠. 번식력도 좋죠. 벌레를 안 먹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벌레는 미래에도 그렇고 지금부터 충분히 준비를 해서 식용으로 도입을 한다면 굉장히 좋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자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레를 먹는다라. 먹을 게 많은데 왜 벌레를 먹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먹을 게 많다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부정이님, 지구의 절반은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아직 식량이 부족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벌레는 고통받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벌레가 고통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벌레를 일단 식자재로서 바라보고 저희가 어떻게 이걸 활용하면 좋을지 연구해 나가면은 지구의 이런 식량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긍정님은 벌레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없으세요? 벌레 징그럽죠. 저도 벌레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 방에서 벌레 나오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슬퍼요. 하지만 식자재로 바라본다면 생김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식자재니까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지만 생각해보면 저희는 징그러운 음식을 굉장히 잘 섭취하고 있어요. 닭발 같은 것도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는데 긍정이님 좋아하시지 않아요? 닭발이 왜 징그럽게 생겼죠? 누군가한테는 그게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 이뻐 보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벌레의 생김새 누군가에겐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일 수 있는 거죠. 벌레는 정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징그러워하죠. 그리고 벌레는 정말 많은 바이러스 세균도 있고 최근에 코로나가 왜 터졌어요? 박쥐 먹다가 이렇게 막 세균 옮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마스크 생활하는데 그 벌레 잘못 먹었다가 만약에 배탈 나거나 뭐 병나고 그러면은 어떡해요? 그러면 부정이님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벌레를 네. 아예 식용으로 양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야생에 있는 어류들은 함부로 잡아먹으면 기생충 감염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해서 이렇게 좀 더 정제되고 정돈된 환경에서 기른 좋고 깨끗한 식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벌레를 식용으로 양식해서 먹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구매를 할까요, 과연?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맛있는 사과, 바나나, 고기 이 코너 옆에 벌레 코너, 벌레, 식용 벌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눈길을 줄까요? 부정이님 혹시 새우 좋아하세요? 네. 새우가 바다의 바퀴벌레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새우는 저희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식재료죠. 비싸잖아요, 새우. 맛있기 때문에. 이 새우처럼 바퀴벌레가 식용으로 대체가 돼서 새우의 맛을 대신 내준다면 오히려 새우값도 떨어지고 저희는 더 맛있는 새우 살, 바퀴벌레 살을 먹을 수 있고 좋지 않을까요? 바다의 바퀴벌레라고 불리죠. 근데 실제로 바퀴벌레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바퀴벌레 구워가지고 긍정이님 앞에 주면은 긍정이님은 그거 뭐 인스타에 찍어서 맛있겠다 하면서 올리고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물론 당장은 기분이 좋지 않겠죠. 왜냐면 바퀴벌레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셨죠? 그게 원초적인 감정 아닌가요? 벌레에 대한 인식? 하지만 이게 식용으로 길러졌다고 치고 흔히 보이는 식재료가 된다면 그런 거부감 정도는 쉽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새우도 지금 막 종이 되게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막 닭새우라고 해가지고 진짜 더듬이도 길고 다리도 길고 그냥 잔뜩 징그럽게 생긴 새우가 막 하나에 17,000원 이렇게 하는 시대인데 바퀴벌레가 사실 새우보다 안 징그럽지 않나요? 생김새만 봤을 때? 새우는 약간 해물에 가깝죠? 해물에 가까운 느낌인데 바퀴벌레는 바퀴벌레 약간 벌레의 느낌이 더 강한 해충 식중독을 일으키고 저희 외관상으로만 따져봤을 때 네. 보통 다리가 많고 더듬이가 길면 징그럽다고 느끼잖아요. 그쵸. 새우도 얼굴만 봤을 때는 맛있어 보이는 외모는 아니지 않나요? 지금 새우에 논점을 좀 많이 맞추시는데 새우는 해산물에 아예 등록이 되어 있는 음식이고 바퀴벌레 그리고 두더지 벌레들은 다 벌레고 그럼 만약에 식용 곤충이 오케이 돼가지고 오케이 됐어요.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긍정이님 뭐 설날 추석 선물 세트로 구더기 세트 뭐 구더기 음식 세트 받으면은 통조림
통조림 참치 말고 햄 스팸 말고 구더기 뭐 이런 거 받으면은 이게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지금이야 벌레를 선물 받는다는 게 썩 기분 좋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새우를 식재료로 활용을 안 했다고 보고 새우를 본다면 되게 징그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새우가 막 방바닥에 돌아다니며 바퀴벌레만큼 혐오스럽지 않았을까요? 이게 저희가 새우를 식재료라고 느껴져서 거부감이 없는 것처럼 바퀴벌레 또한 식용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 생김새에 거부감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퀴벌레가 귀한 식재료라면 추석 선물 세트로 받는 거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식이 바뀌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나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만큼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길거리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많이 길거리 음식이 많이 사라졌지만 뭐 명동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맛있는 음식들 진짜 많은데 거기에 그 뭐 바퀴벌레 구이 이런 거 놓으면은 음식이 좋아졌다 해도 그게 사람들한테 먹음직스럽게 보일까요? 저는 사람들이 벌레를 식용으로 먹는 거에 거부감만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벌레라는 게 사실 정말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물론 저는 현재 벌레를 섭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 어떤 협회에서 미래 식량으로 벌레가 각광받게 될 거라고 예언한 것도 있고 세계 어떤 협회죠? 그게 그 출처가 있는 말인가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굉장히 분한데 굉장히 조금 calm down. 알겠습니다. 공정성 있고 이렇게 공식 아시죠? 알죠? 공식. 어쨌든 계속 이어서 말을 해보자면 네. 사실 저희는 이미 벌레를 먹고 있어요. 번데기 드시지 않습니까? 좀 누군가한테는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음식이기도 하죠. 그쵸? 저희는 이미 번데기를 먹고 있습니다. 번데기도 벌레라고 생각했을 때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영양 간식이자 술안주예요. 저희는 이것의 스펙트럼을 좀 더 넓혀서 더 많은 벌레를 섭취하고 더 많은 식재료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번데기 그 말고 그 번데기 국물과 그 우러져 있는 상태에서 정말 구데기처럼 길고 얇고 그런 게 있다고 치면은 그거 진짜 뭘까요? 당장은 외관상 보기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네. 인식의 차이, 인식만 바꾼다면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진짜 별의별 걸 다 튀겨 먹잖아요. 네. 토끼 발, 원숭이 뇌 이런 거 저희가 보기에는 혐오스러운 음식이지만 그들에겐 너무나 일상적인 식재료인 것처럼 그렇게 벌레가 저희 삶에 식용으로 스며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동물이랑 벌레는 느낌이 다르니까요. 벌레는 정말 말 그대로 배설물이 가득가득하고 세균 덩어리일 것 같은 느낌이 사람들한테 많은데 그거가 이제 얼마나 걸릴까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바뀌기 힘들지 않을까. 요새 벌레 섭취가 늘어나면서 이제 밀웜 쿠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밀웜 쿠키요? 네. 네. 밀웜이란 게 애벌레 같이 생긴 그 거저리의 유충인데 이걸 보통 그 다른 동물들 키울 때 먹이로 주는 용인데 이제는 사람들한테까지 적응을 시켜보겠다고 이렇게 빻아서 쿠키를 만들기도 하고 영양제로도 먹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 벌써 거부감이 있으신 건가요? 그 편의점 왔는데 이제 맛있는 초코블랑 애플 쿠키 사이에서 이제 밀웜 쿠키가 있으면은 그 진짜 하지만 너무나도 고소하고 맛있다면? 고소하고 맛있다. 누군가는 고소하고 맛이 초코칩 있을까요? 쿠키와 치즈 쿠키, 미론 쿠키가 있을 때 미론 쿠키가 제일 취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긍정님 네. 바로 앞에 바퀴벌레 생채로 잡아가지고 이거 안에 해충 없고 양식해가지고 키운 깨끗한 식용 바퀴벌레다. 그냥 초고추장 찍어서 바로 드시면 된다. 하면은 그거 기분 좋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진짜 고소하고 단백질 덩어리고 시중에 비싸게 팔린다. 하고 긍정님 앞에다가 탁 하고 주면은 과연 드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못 먹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정말요? 그런 상태면은 이미 저한테뿐만 아니라 남들한테도 귀한 음식일 거예요. 그 양식된 식용 바퀴벌레는.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크게 거부감 드는 외모가 아니에요. 사실
바다에는 더 징그럽게 생긴 생물들이 많잖아요. 아귀라든가 뭐 사실 가리비 같은 것도 막 가리비 눈 보셨어요? 되게 징그럽게 생겼거든요. 저희가 식재료로 바라봤을 때 외모를 크게 따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사실 식재료의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가슴살만 엄청 크게 개량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더 이제 외관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먹기 위해서만 이렇게 개발을 계속 하잖아요. 네. 식재료의 외관 때문에 이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귀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관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긍정이님 토마토 맛이 나는 토를 드실 수 있나요? 아니 토 맛이 나는 토마토 맛이 나는 토 어떤 걸 선택하실 거죠? 본질에 대한 대결이네요. 토마토 맛이 나지만 토인 것과 토 맛이 나지만 토마토인 거. 네. 못 고르시죠? 누가 한 토죠? 방금 얘기가 잠깐 끊겼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토맛. 그쵸? 이렇게 그 외관상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는 약간의 모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아웃백에 가는데 이제 옆에 랍스타가 아니라 구더기 밀웜 쿠키를 이제 에피타이저로 주고 이제 거기에 징그러운 그 바퀴벌레나 애벌레 그런 게 나온다 생각하세요. 참 아웃백에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부정이님, 또 벌레가 밀을 식량으로 각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일단 경제적이에요. 번식력도 좋죠. 심지어 도축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일단 포유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소나 돼지 이런 거는 키우는 것도 일인데다가 네. 키워서 이제 성체가 돼서 도축을 한 후에 가죽과 털을 벗기고 이렇게 내장을 제거하고 또 분류를 하고 이게 굉장히 단계가 많고 복잡한 일이에요. 그리고 벌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어요. 다리랑 더듬이만 떼면 먹을 수 있을걸요? 이거 진짜 징그럽다만 빼곤 다 장점 아닙니까? 혹시 네. 유튜브 그분 알죠? 그 밖에서 생존하는 프로그램 찍으면서 벌레 같은 거 먹는 그런 그분 누구였지 이름이? 아무튼 그분 영상을 봤을 때 댓글을 봤는데 대부분이 와 저걸 어떻게 먹냐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댓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뭐 궁금하시면 오늘 집 가서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볼 수 있으실 텐데 네. 사람들이 그 음식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와 저거 그래도 뭐 맛있겠다 이런 댓글이 한두 개쯤은 달리지 않을까. 근데 거의 대부분이 먹고 탈날 것 같다 정말 보기 싫다 약간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사실 되게 힘든 거 알죠? 부정이님 혹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떡해요? 새우가 바퀴벌레처럼 생겼다고 치고 바퀴벌레가 새우처럼 생겼다고 쳤을 때 네. 저는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먹는 새우를 징그럽다고 느끼지 않을 거고 돌아다니는 그 바퀴벌레를 징그럽다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새우를 지금까지 식재료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섭취해왔고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있는 새우를 봐도 그다지 징그럽다는 생각이 안 들지만 네. 새우라는 게 사실 막 더듬이도 길고 다리도 많잖아요. 하지만 바퀴벌레는 생각해보면 그거보다는 오히려 단순하게 생겼어요. 네. 심지어 바퀴벌레를 먹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새우랑 비슷한 식감과 맛이래요. 식재료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새우값이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새우가 엄청 옛날부터 먹었던 음식인데 거의 정말 1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그건 식자재로 인정을 받고 계속해서 해산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쭉 이어진 거고 해산물이기도 하고. 네. 근데 바퀴벌레가 이제 새우 맛이 난다고 해서 이게 먹을까? 사람들이 바퀴벌레에서 새우 맛이 난다는 거를 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정말 그게 인정받았으면은 지금 이미 바퀴벌레가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제 생각에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인 것 같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네. 이제 서울에서 안성을 오다 보면은 식용곤충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현재 저희가 식용으로 먹고 있는 벌레들의 종류를 얘기해보면, 일단 메뚜기 튀김도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먹어온 음식이죠. 메뚜기요? 네. 그리고 밀웜, 번데기. 음. 네, 일단 뭐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그 정도가 있는데, 네. 저희는 더 많은 벌레들을 섭취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식생활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부정이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되게 비싼 새우가 새 품종으로 개량이 됐어요. 네, 새우, 네, 두쌍의 새우요? 비싼 새우. 두쌍 새우? 네. 네. 비싼 새우 품종이 개량이 됐는데, 네. 이게 진짜 맛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생김새가 너무 징그러워요. 막 다리도 막 엄청 많이 달려있고 더듬이도 길고 주둥이도 막 혐오스럽게 생겼지만, 네. 손질해서 요리를 해보면 그냥 여느 새우나 다름이 없어요. 네. 이거 안 먹을 건가요? 되게 비싸고 맛있게 개량을 한 새우인데 외모만 빼면은 얘는 손색이 없어요. 그러면은, 가정을 하셨으니까 저도 똑같이 가정을 할게요. 네. TV에서 만약에 뉴스에 새로 나온 그 비싼 새우, 그거 먹고서 탈난 사람이 좀 많다. 이거는 뭐 구토를 하고 설사하고, 뭐 그런 기사도 많고, 그런 뉴스 많이 실리면은, 그거 맛있어 보인다고 해서 드실 수 있어요? 벌레를 먹으면 탈이 생길 거라는 것은 편견입니다. 탈이 생길 거라는 게 편견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벌레를 드셔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요. 지금 당장 벌레를 주워 먹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그게 양식되고 깨끗하게 길러진 벌레인데다가 손질까지 돼서 요리가 됐다. 못 먹을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부터 새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새우는 이제 해산물에 가까운 거니까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혹시 다른 벌레로 비유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럼 번데기로 얘기를 할까요? 좋아요. 번데기는 실제로 벌레이기도 하고 식자재로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새우도 해산물이라고 저희가 식재료로 분류를 한 거지, 새우도 식자재를 먹지 않았으면 그저 바다 벌레에 불과하지 않나요? 벌레라는 그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어쨌든 해산물이니까 번데기 저도 좋아해요. 맛있죠. 고소하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번데기도 정말 옛날부터 먹어온 그런 음식인데 이게 다른 벌레들이 그만큼의 이제 호감을 살 수 있을까? 아마 될 수도 있죠. 금덩이님 말대로 그게 식재재로 되더라도 그럼 금덩이님 만약에 아이를 가진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아기 때부터 그 벌레들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벌레가 식자재로 이미 충분히 널리 쓰이고 있다면 저는 안심하고 먹일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벌레를 먹는다는 게 흔한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워요. 이게 좀 더 널리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벌레라는 게 굉장히 경제적이고 또 영양학적으로도 좋은 식자재인데 되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거든요. 어떠한 식자재들은 환경을 너무 파괴하는 그런 종류라서 또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는 풀을 너무 많이 먹고 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좋은 식자재는 아닌데, 벌레는 자연 그 자체거든요. 번식력도 뛰어나고 너무나도 좋은 식자재인데 이걸 왜 활용을 안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워요.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소를 얘기하셨는데 소 말고 프로틴 쉐이크 같은 것도 충분히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쉐이크들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거 벌레로 만들면 안 되는 건가요? 프로틴 쉐이크를 벌레로요? 네. 근데 그 생각은 저도 못했는데 네. 정말 만약 먹는다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뭐 분쇄기에 갈면은 뭐 모르겠네요. 근데 벌레 음식이라. 그럼 부정이님은 네. 만약에 벌레가 개량을 계속 거쳐가지고 새우랑 비슷한 형체의 모습이 됐어요. 바퀴벌레지만 개량을 해서 새우의 모습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식용으로 이용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생김새는 새우와 비슷하게 개량이 됐지만 본질은 바퀴벌레다. 생김새가 완전 똑같나요, 새우랑? 언뜻 보면 새우라고 칠까요?
물론 생김새가 새우랑 똑같으면은 그거 벌레라고 생각 안 하고 당연히 그냥 새우라 생각하고서 먹긴 하겠죠. 네. 하지만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닐까요? 부정이님은 식자재 네. 외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거죠? 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벌레는 좀 아니, 이게 참 안타깝네요. 제가 이렇게 벌레를 식용으로 쓰자고 해서 벌레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진 않지만 네. 정말 너무나도 알뜰하고 좋은 식재료인데 이런 외관상에 거부감이 든다는 이유로 네. 배척받고 있다는 게 사실 뉴트리아도 저희가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들여온 거잖아요. 근데 식용으로 쓰이지 않다 보니까 방생을 했고 이렇게 유해조수가 된 것처럼 외관상의 편견을 조금만 버려보면은 뉴트리아도 굉장히 좋은 식재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안타까워요. 뉴트리아 혹시 집에서 키우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세균 없는 귀여운 뉴트리아. 꼬리도 진짜 길고 이도 많이 이제 자유롭게 튀어나온 그 뉴트리아. 이제 퇴근하고 집 가면은 항상 이렇게 달려가지고 품에 안기고 뉴트리아 키우실 수 있나요? 저는 반려동물에 한해서는 외관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네. 식용 뉴트리아 스테이크 먹을 수 있죠. 하지만 반려 뉴트리아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어떡해요? 새우를 보통 손질할 때 머리, 다리, 껍질을 다 떼서 내놓잖아요. 네. 바퀴벌레도 손질을 해서 머리, 다리, 껍질, 더듬이 이렇게 다 떼서 살만 있게 손질을 해놓는다면 그조차도 거부감이 드시나요? 네. 솔직히 말해서 입이 넣자마자 그냥 바로 죄송해요. 지금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아가지고 비이상한 얘기를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희의 이 편견, 벌레는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은 편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물론 되게 음식에 사람들이 또 예민하니까 개고기에 대해서도 되게 뭐 찬반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굳이 벌레를 먹는 사람들을 보고서 손가락질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내 자녀 그리고 내 부모님한테는 뭔가 먹이고 싶지 않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안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뭐 먹는 거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문화기도 하고 뭐 입맛에 따라 다른 거니까. 하지만 내가 먹을 것 같진 않다. 그리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그 생김새와 벌레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나쁘지만 이게 무시해서 또 좋을 건 없고 참 이게 옛날부터 뭐 패스트, 뭐 흑화병 보면은 다 벌레, 쥐 이렇게 병균들에서 전파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역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옛날부터의 그런 거를 바꾸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안성 식용곤충 연구소도 그렇고 계속 벌레를 식용으로 들여보기 위한 시도들이 네.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밀론 쿠키 이런 것도 네. 생기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머지않아 저희는 벌레를 식자재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고 예쁘고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 굳이 누가 뭐하러 벌레를 먹냐라고 얘기했지만 네. 그런 식자재들을 환경적인 손해나 뭐 희생이 없이는 사실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에 비해 벌레는 진짜 너무나도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외관상의 이유 빼고는 안 먹을 이유가 없는 식자재고 너무나도 용이하게 구할 수 있고 보관, 키우는 거 다 쉽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인다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면 저희는 좀 더 나은 식문화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네. 좋네요. 그 안성 곤충 뭐라고 하셨죠? 안성 식용곤충 연구소. 저도 가보고 싶긴 하네요. 그 박물관 느낌으로 한번 거기서 구경 미럼 가보고 쿠키 싶네요. 이렇게 시식하고 있다면 드셔보실 의향 있나요? 저는 이제 사랑하는 친구의 입에 이제 쏙 이렇게 넣어줄 것 같습니다. 맛있지? 하면서 맛있지?
저랑 한번 가보실래요? 좋죠. 식용곤충연구소. 네, 제가 그 미러쿠키 시식이 있다면 입에 야무지게 넣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벌레 자체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네. 미럼 쿠키가 이제 그런 종류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럼을 데코로 살린 쿠키가 있고 미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게 빻아서 넣는 쿠키가 있는데 네. 저는 이 후자 단계부터 시작해보면 어떨지. 왜냐면 데코로 이렇게 밀럼을 콕콕 박아놓은 거는 저는 사실 보고 좀 충격을 받긴 했어요. 네,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저도 벌레 하면은 물론 무섭죠. 근데 저 벌레 많이 잡아본 사람으로서 네. 이제는 벌레가 꽤나 무섭지 않은데 제가 저번에 쌀을 이렇게 씻다가 네. 쌀벌레 한 두세 마리가 둥둥 떠다니는 거 보고서 머리 끝까지 이제 소름이 돋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밥을 먹어야 되나? 혹시나 내가 벌레를 다 건져냈다고 하지만 내 밥 어딘가에 이렇게 콕 박혀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신경이 너무 많이 쓰였어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났는데 네. 과연 이 밥상에 벌레가 들어오는 게 나 말고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허용을 할까? 만약에 좀 더 적극적으로 벌레를 식자재로 이용해보는 단계가 된다면은 네. 교도소에서 먼저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이건 이제 인권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은데요? 네, 실언이었습니다. 그러면 벌레로 육수를 낸 음식이라고 하면은 그조차 거부감이 드시나요? 벌레로 육수를 낸다? 있다면은 궁금하긴 해도 그냥 멸치 육수 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그렇다고 제가 그거를 먹는 사람들이 야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네 그거는 존중하지만 나 포함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기에는 정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외관으로만 따져봤을 때 네, 새우가 징그럽습니까? 바퀴벌레가 징그럽습니까? 바퀴벌레죠. 바퀴벌레는 사실 그냥 타원형의 작대기 몇 개 달린 거 아닌가요? 오히려 새우가 더 징그럽지 않아요? 눈도 막 튀어나오고? 이거는 너무 입장 차이가 큰데 혹시 네. 바퀴벌레도 징그러운데 바다 바퀴벌레 아세요? 그 몸이 이렇게 두터워가지고 갯강구 같은 건가? 바퀴벌레 우리나라에서 조그만 건 보셨을 텐데 네. 만약에 식용으로 쓰게 된다면은 통통하게 이제 살어른 애들 데리고 오겠죠? 그쵸? 미국 바퀴벌레 잡지까지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크대요. 그 친구들이 번식을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큰 바퀴벌레가 우글우글 할 수도 있잖아요. 보관을 잘 해야겠죠. 물론 그런 바퀴벌레들이 뉴트리아처럼 막 유해조수가 돼서 야생에 풀리는 거 저는 정말 원치 않아요. 네. 하지만 보관이랑 식용으로 활용하는 거랑은 일단 따로 두고 봐야 되는 문제니까 보관을 굉장히 잘 해야겠죠. 그것들이 야생에 방생되지 않도록. 바퀴벌레가 알을 한 번 낳을 때 몇 개의 알을 낳는지 혹시 아시나요? 하지만 새우도 알을 많이 낳습니다. 새우는 맛있잖아요. 해산물이고. 바퀴벌레도 새우 맛이 난대요. 그리고 바퀴벌레도 이제 식자재로 분류가 된다면은 네. 해산물처럼 새롭게 이제 식자재 명칭이 붙여지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전에 분명 바퀴벌레가 새우 맛이 난다고 했는데 저도 그걸 들었어요. 네. 근데 혹시 금댕이님 바퀴벌레 구워서 드셔본 적 있나요? 그게 진짜 새우 맛이 나는지. 물론 제가 실천을 해본 적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번데기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본 적은 없지만 네. 그 맛이 비슷하다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뭔가 그 식감이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네. 그 정말 맛이 똑같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비슷하지 않을까요? 단백질 벌레들이잖아요. 단백질끼리는 또 다 다른 맛을 내잖아요. 새우랑 소고기랑 다 고기들이랑 맛이 다르듯이 과연 정말 똑같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식감이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와전을 한 게 아닐까. 어쩌면 새우보다 더한 별미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누군가의 취향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바퀴벌레.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보관, 손질, 용이. 제가 번데기를 안 먹는 이유는 징그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번데기 자체가 저의 입맛이 아니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번데기를 안 드세요? 네. 징그러워서요? 아니요. 입맛에 안 맞아서요. 입맛이 안 맞아서요? 네. 그 번데기 그대로 다른 거 튀김
뭐 다른 음식으로 이제 된다면 드실 의향이 있나요? 뭐 아직까지는 탕으로밖에 접해보지 않았긴 한데 뭐 떡볶이를 드실 때 번데기 토핑. 네. 맛만 있다면 못 먹을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번데기는 이미 흔히 쓰이는 식재료이기도 하고. 그러면 네. 구정이님, 네. 이제 생김새만 따졌을 때 네. 방 안에서 네. 바퀴벌레가 나오는 것보다 네. 새우가 나오는 게 나으신가요? 당연하죠. 새우는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요. 저는 당장 그걸 회 떠가지고 먹을 것 같은데. 이게 습성이 똑같다고 쳐요. 바퀴벌레랑 새우랑. 네. 새우도 막 알을 막 몇 마리씩 낳고 이렇게 음습한 데 숨어 살면서 막 이렇게 사사사삭 다녀요. 집에서 새우가 나오는 것도 썩 유쾌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새우가 알을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새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정말 생김새로만 따져봤을 때는 네. 바퀴벌레가 덜 징그럽지 않나요, 진짜? 세상에 징그러운 식재료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귀 이런 거 너무 징그럽지 않습니까? 아귀 실제로 생긴 거 보셨어요? 아니면 곱창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징그럽고 거부감 드는 식재료일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내장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식재료라고 생각하니까 먹게 되는 거잖아요. 바퀴벌레도 이제 벌레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식재료. 그냥 뭐 양파, 대파, 파슬리, 바퀴벌레. 양파, 대파, 파슬리랑 바퀴벌레랑 이거는 좀 모르겠네요. 식재료로 이렇게 바라봐 묻어가시려고 주세요. 하는데 이제 그냥 다르다 생각이 듭니다. 식재료로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뭔가 새우는 저한테 너무 사랑스러운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잘 이게 머리는 안 굴러가긴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개불 이런 거 애벌레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개불, 네. 개불도 저희가 막 크게 거부감 없이 먹는 식재료 아닙니까? 물론 징그럽다고 안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꽤나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먹어요. 하지만 개불과 애벌레 생김새로만 따졌을 때 그냥 길고 통통하고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벌레가 혐오감이 드는 이유가 뭔가요? 벌레가 혐오감이 드는 이유. 벌레는 해충이란 말이 왜 있겠어요? 해롭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식중독의 원인. 벌레를 그냥 싫어하시네요. 벌레를 좋아하는 사람이 드물죠. 자, 이거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벌레 좋아하세요? 벌레를 네, 이제 애정하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네, 네, 식자재라고 생각한다면 네. 걔가 어떻게 생겼든 그게 네. 무슨 상관인가. 사실 뭐 현재만은 국에서 벌레가 나온다 이러면 큰일 날 일이겠지만 식자재로 쓴다면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게 식자재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네, 그러면은 그거 나오면은 많이 드세요. 같이 드셔야죠. 저는 안 먹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먹게 될 겁니다. 아니요, 저는 새우 먹을 겁니다. 새우. 제가 봤을 땐 네, 바퀴벌레가 식용이 되면 더 좋은 게 네, 새우값이 하락하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값싸고 질 좋은 바퀴벌레를 찾다 보니까 새우의 값이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나옴으로써 아유 역시 새우가 더 낫지 이러면서 새우값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바퀴벌레가 나오면서. 에이, 먹어본 사람들은 바퀴벌레를 찾게 될 겁니다. 뭐야, 새우랑 맛도 비슷한데? 더 싸고 양도 많고? 이걸 안 먹을 이유가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네, 저는 왠지 바퀴벌레가 새우처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새우와 랍스타의 가격이 엄청 오를 것 같네요. 이건 뭐 입장 차이니까. 저는 네, 기아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식용벌레가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벌레는 어디에나 있고 어떻게 요리해 먹든 그럼 빈곤한 사람들은 벌레나 먹어라 이런 말인가요? 너무합니다. 그런 발언이 아니라 네. 그냥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빈곤하다면 이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빈곤한 사람들은 벌레나 먹어라. 우린 새우나 먹을 테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 빈곤층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이게 식용화가 된다면은 네. 돈 많고 뭐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그걸 쳐다도 안 보고 가난하고 이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이런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만 먹게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네. 계량종을 굉장히 가치 높은 식자재로 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로지 맛있게 먹기 위해서만 시간과 돈을 쏟아부어서 계량이 됐기 때문에 식용벌레가 계량이 된다면 오히려 부자들에게 귀한 식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 네. 실제로 블랙타이거 새우 이런 거 굉장히 크고 징그럽게 생겼는데 그게 왜 크게 키고 징그럽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집에서 블랙타이거 새우가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이렇게 장롱 열었더니 블랙타이거 새우가 우수수수 막 이렇게 나오고 막 블랙타이거 새우 알집이 군데군데 보이고 너무 싫을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럼 긍정이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식재료가 있는데 굳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곤충을 식용으로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물론 세상에는 더 맛있고 예쁘게 생긴 식자재들이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식자재들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벌레는 그런 것들 없이 굉장히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식자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떠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쁘고 이제 깨끗한 것들은 그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고 쉽게 구할 수 있고 영양까지 충분한 벌레도 그 자체로 식자재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둘은 다른 역할을 하는 식재료가 될 거고 벌레는 식자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 대표가 될 수 있나요? 아, 제가 사업을 곤충 네,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만약에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굳이 그거를 선택할 것 같진 않지만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 되게 좋은 아이템을 잡았다고 생각할 것 같긴 해요. 본인이 일단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편견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거는 네. 제가 벌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네. 사람들이 벌레를 안 먹을 걸 알기 때문에 그쵸, 그거죠. 제가 말했던 게 그거죠. 사람들이 벌레를 안 먹을 것 같은 그 생각. 이게 긍정님도 어느 생각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벌레를 안 먹을 거라는 걸 알지만 네. 먹어줬으면 좋겠는 게 하는 제 마음입니다. 거부감을 갖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거부감이 드는데 어떻게 거부감이 안 들게 하죠? 차근차근 인식 개선을 해야죠. 저희가 예전에는 네. 서양인들을 보면서 네. 이게 도깨비라고 생각했지만 차근차근 인식 개선을 해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네. 벌레도 당장은 혐오감이 들고 입에 네. 넣기 싫지만 차근차근 개선을 하게 된다면 네. 메리트 있는 식자재가 될 거예요. 만약에 식용 곤충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가지고 이제 그 맛을 봤는데 꽤 긍정님 말대로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있는 벌레 없는 벌레 다 잡아가지고 진짜 죽이면 안 되는 벌레 반딧불이 지금 없어진 거 아시죠? 뭐 반딧불이 같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반딧불이 쟤는 무슨 맛이 날까? 저걸 먹으면 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죽이면 안 되는 벌레들도 다 잡아가지고 그거 막 먹고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벌레가 양식이 되는 한 네. 멸종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일단 벌레 자체가 그 특유의 번식력 때문에 한 종이 멸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딧불이는 멸종한 게 아니라 그럼 반딧불이가 왜 옛날보다 많이 없어지고 개체수가 줄어들었죠?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양식이 된다면 일단 사람들은 최대한 그 종을 더 맛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번식을 시켜나갈 것이고 네. 그리고 보통 그렇게 희귀한 벌레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겠죠. 저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지금처럼 뭐 메뚜기, 밀웜, 번데기 이 정도로 바퀴벌레가 일단 저는 가장 유명하다고 보는데 바퀴벌레가 멸종한 일은 없지 않을까요? 바퀴벌레는 멸종해도 되죠. 그 해충이니까. 근데 이제 죽으면 그 동물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죽이면 안 되는 동물들 이렇게 정해진 게 있잖아요. 벌레도 이제 좀 이제 이게 사실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없어지면 안 될 벌레들도 있는데 그거를 모조리 다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먹으면은 그거 어떡할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하셨을 때 반딧불이가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양식장은 환경과 뭐 기온, 온도 모든 걸 다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반딧불이가 나타나지 않는 그 생길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반딧불이를 식용으로 양식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딧불이는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벌레잖아요.
하지만 현재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농촌? 이렇게 깨끗한 벌레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접하기 힘들어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멸종 위기종의 희귀한 곤충들을 식용벌레로 쓸 것 같진 않아요. 저희가 구하기 어려운 동물 뭐 사자 아니면 뭐 공작 이런 거를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듯이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을 식용으로 섭취하잖아요. 돼지, 소, 닭 그런 것처럼 뭐 천연기념물 하늘소 이런 거를 식용으로 쓰진 않되 흔히 보이는 저희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벌레들이 식용으로 개발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부정희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곤충들은 사육할 때 먹이의 양이 적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적어 친환경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뭐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다 좋을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적이면 좋죠. 친환경적이면 좋죠. 친환경적인데 벌레를 잡아먹는다? 벌레를 잡아먹는 것 자체가 너무 부정적이고 사람들 인식이 또 그거 깨우기가 힘든데 그 다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네? 그럼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드세요. 이거 친환경적이니까 무조건 드세요. 김치에도 넣어 드시고 파전에도 넣어 드시고 밥에도 넣어 드시고 이거 친환경적이니까 드세요. 이러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억지로 먹이려 한다면 분명히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제 미럼 쿠키처럼 네. 차분하게 저희의 삶에 스며드는 식재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스며든다. 네. 그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 스며드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얼마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어봤을 때 괜찮으면 사람들은 분명 금방 받아들일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부정희님도 신메뉴가 나왔을 때 한번 네. 먹어보고 괜찮으면은 다음부터 거부감 없이 그걸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대부분 벌레같이 생기진 않고 벌레가 아니죠. 저희가 벌레를 못 먹는 이유는 네. 징그럽다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벌레를 먹어야 할 이유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벌레를 먹어야 할 이유가 많다? 벌레 말고도 먹을 게 진짜 많은데 구황작물도 있고 빵도 있고 뭐 이것저것 쉐이크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과일도 있고 많은데 왜 굳이 벌레를 먹어야 되죠? 하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벌레는 친환경적으로 양식할 수 있는 식자재예요. 네. 이 요새 되게 사람들이 에코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벌레 또한 각광받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식자재들은 너무나도 키우는 게 희생이 많이 따라요. 소 같은 경우에는 목장을 계속 네. 먹여야 되고 뭐 돼지나 닭 같은 경우에도 비윤리적인 양식장에서 희생당하고 있죠. 하지만 벌레들은 네. 알아서들 잘 살아요. 환경만 조성해준다면 그냥 온도 습도만 맞춰준다면 그 안에서 무한대로 번식을 할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벌레들은 자연에서 청소부 역할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로운전밖에 없는 벌레가 징그럽다는 이유로 식자재로 쓸 수 없다고 배척받는 것은 세상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청소하는 용도라고 했나요? 네, 벌레는 자연의 청소부입니다. 그 자연의 청소부는 냅둬야지 왜 그걸 잡아먹나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저희 삶에 들어오도록 해야죠. 그럼 만약에 벌레 먹는 거 오케이 된 사람들끼리 서명해달라. 만약에 이거 벌레를 먹고 탈이 나거나 병균이 돌면은 네.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그 서명을 해라 하면은 할 수 있나요? 벌레를 먹고 탈이 난다. 벌레를 먹고 탈이 나거나 지금 코로나처럼 이런 병균이 돈다. 그런 거를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사람들끼리. 그러면은 책임질 수 있나요? 서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기생충이나 전염병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벌레가 만약에 식용화가 된다면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부정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벌레라는 게 사실 막 네. 습하고 꿉꿉한 데 돌아다니다 보기 때문에 사실상 야생에 있는 벌레들은 병균이 많이 묻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식용화가 된다면 벌레는 반드시 양식이 되는 걸로, 야생에 있는 벌레는 함부로 잡아먹지 않는 걸로. 저희가 야생에 있는 물고기들 함부로 막 잡아먹지 않잖아요. 네. 식용으로 섭취되는 게 불법인 종들도 있고 뭐 갈라봤을 때 기생충이나 뭐 그런 게 감염되어 있다면 조심해서 먹기도 하고 익혀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벌레도 그런 규제들이 도입되지 않을까요? 벌레를 위해? 식용벌레를 위해? 식용벌레를 위해.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드리면 긍정이님은 첫 번째, 영양분이나 번식력 등 모든 면에서 좋다. 두 번째, 인식을 개선해서 식재료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 번째, 기아 문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등의 의견을 내주셨고요. 부정이님은 첫 번째, 혐오감이 든다. 두 번째, 벌레로 인한 탈이 생길 수 있다. 세 번째, 인식을 바꾸기에는 쉽지 않다 등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긍정이와 부정이 시작 전과 현재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들으면서 처음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이번에 부정이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벌레는 여전히 벌레고 구더기는 여전히 무섭고 바퀴벌레도 너무 싫기 때문에 저는 이 토론을 통해서 이 벌레에 대해서 먹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나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벌레가 곧 각광받을 좋은 식재료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데다가 영양학적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물론 벌레라는 게 혐오감을 조성하는 생물이긴 하지만 징그럽다는 이유만 배제한다면 안 먹을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식용곤충을 받아들인다면 저희의 식문화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